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식장에 드레스까지 알아보러 다녔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결혼은 작년을 넘기지 않고 가을쯤 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날짜에 이미 날짜가 다 잡혔다길래 해를 넘겨 올해 봄으로 간신히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네요. 주변에 시집가는 친구들 하나둘 보면서 저 친구는 어디에 집을 얻고 살림은 뭘 샀고 하는 거 관심을 가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하던 제가 파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파혼 사유는 예비 남편에게 있었어요. 하마터면 제 인생 망칠 뻔한 결혼을 극적으로 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한 저는 남에게 피해주거나 마음에 상처 주고 살면 언젠가는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한 편입니다. 부모님 집은 부산이고 저는 서울에 있는 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 서울에서 삽니다. 중간에 부모님 도움으로 2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돌아와서 외국계 제약회사에 입사해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비교적 여유가 있으십니다. 두 분 다 부산 토박이이시고 외갓집도 원래부터 부자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학교 등록금 외에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서 썼고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딸인 제가 혼자 서울에서 자취한다는 걸 늘 걱정하셨고,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 오겠다고 선언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걱정하시면서 말리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다가 허락하셨던 이유는 남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꼭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면 내년 봄으로 기간만 미루는 게 어때? 성현이도 이번 학기만 다니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다잖니. 너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생이랑 같이 가서 집 월세도 같이 부담하면 좋을 거야. 힘들 때 동생이랑 의지도 되고 말이야. 네가 동생이랑 같이 가겠다면 엄마가 마음 놓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어떠니? 엄마도 참.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내가 혼자 가면 뭐 큰일 날까 봐서 그래? 뉴스에 보니까 뭐 총으로 쏴대기도 하고 판거리도 혼자 돌아다니기 무서운 나라이잖니. 엄마는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 네가 공부하고 싶다니까 보내주고는 싶다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걸 어쩌겠니. 어차피 가는 거 동생이랑 가는 시기 맞춰서 같이 가면 안 될까? 엄마가 그래야 마음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으, 엄마 생각이 그렇다면 일단 나도 성현이랑 얘기 나눠볼게. 저는 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동생과 논의한 끝에 유학 시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20대 초반의 유학이 제 삶에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지 까맣게 몰랐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는 미국에서 정착할 생각은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 준비를 했던 것과는 달리 남동생은 제가 2년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돌아오고 나서도 쭉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진학까지 고민했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 연애와 결혼까지 하면서 정착해서 살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다 싶은 게 원래는 동생도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에서 회계사 시험을 볼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려던 일과 전혀 다르게 미국 LA에 정착해 살면서 예쁜 와이프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취업은 순조롭게 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나 애인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자리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유학할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모임에 나오던 지인이 너무 딥하게 생각 말고 한번 좋은 사람 만나보라며 소개해준 사람이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소개해준다는 거 몇 번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좋은 청춘 공부만 하고 일만 하다가 다 날려보낼래?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도 생기지. 내가 지난주에 유학생 모임 갔다가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잘 아는 사람이래. 외모도 괜찮고 나이는 32에 미국에서 사업하는 남자라더라. 그 사람 부모님은 미국에서 주유소 한다던데 신원보증은 확실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만나봐서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싫다고 하면 네가 곤란할까 봐 그러지. 별 걱정을 다 한다. 남녀 관계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일이야? 걱정 마. 나중에 잘 되면 나 옷이나 한 벌 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소개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 사람은 LA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3년 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다고 했고요. 애프터 신청받고 몇 번 더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기간은 2년.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는 초반에는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근교에 방 2칸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요. 사업 때문에 해외 가는 일이 많아서 아직은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뭐 저도 집값 비싼 서울에 자가로 집 마련 못하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이니 이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굉장히 지극정성이었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픽업하고 데려다 주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고 거의 자주 해주었고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제가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저는 워낙 받기만 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연인 사이에도 기브 앤 테이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그만큼 저도 남자친구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 명절 등등 다 챙겨주는 경우도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고 모든 방면에서 다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9이 되던 해 가을에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서울에 작지만 부모님 도움받아 작은 아파트도 전세지만 하나 마련해 놓은 시점이었습니다. 사귀면서 서로 가족 얘기는 대략 알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부모님이 미국에서 정착해 살고 계시지만 사이가 좋지 못하다며 결혼을 하게 된다 해도 자기네 부모와는 왕래가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시댁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어찌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닐까? 시부모가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혼수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둘만 잘 살면 되거든. 시월드 때문에 골치 아플 일 없으니 너는 나한테 시집 잘 오는 거다. 그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시부모님 왕래도 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거든. 부모님하고는 왜 틀어진 거야?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사업하겠다고 몇 번 부모님 돈을 가져다 썼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실망을 하신 거지. 근데 내가 하는 일을 계속 반대만 하시니까 내가 성공해서 보여줘야겠다 결심하고 연락 잠시 끊게 된 거야. 나도 결혼하게 되면 차차 개선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참 쉽지가 않네. 워낙 물리적 거리도 있고 얼굴 안 보고 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말이야. 그래. 자기 입장 이해는 해. 그렇지만 결혼은 인생 중대사잖아. 부모 허락받을 일은 아니라 해도 결혼하는 배우자가 누군지 인사는 해야 하는 게 맞다 싶어.
두 분이 한국 오셔서 상견례가 어려운 거면 우리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가도 상관없는 거고. 그런 김에 서로 화해도 하고 보고 사는 거지 뭐. 아무리 서운한 게 있었다 해도 가족이잖아. 자기 말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할 만큼 해주신 것 같은데 자식이 먼저 손 내미는 게 맞아.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네. 나중에 상황 봐서 네 말대로 가족들 만나는 자리 마련할게. 남자친구는 제 말이 맞다며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남자친구를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시켰습니다. 남동생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 못 왔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사윗감을 보고 두 분 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부모님 마음을 어찌나 잘 맞추는지 누가 보면 벌써 이 집 사위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준비는 어찌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 마련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전세를 얻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집은 다시 얻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당장은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간소하게 결혼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계획을 들으시고는 그래,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니? 요즘에는 다들 간소하게 결혼하고 나중에 자리 잡는 돈으로 쓰더구나. 그래도 평생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너무 아끼고 생략하지 말고 꼭 하고 싶었던 거 한두 가지는 돈 들더라도 하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꼭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최대한 부모님 도움 없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훨씬 좋은 조건의 환경도 좋은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돈에 대출까지 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쪼들리며 대출금 갚으며 살기는 싫었습니다. 그건 예비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예비 남편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살림을 합칠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는 예비 남편 가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족이 궁금한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예비 남편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것과 상견례는 부득이 생략하기로 한 것 등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남자 쪽 가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다 큰 성인들이라지만 자네 가족들이 우리 딸 얼굴 한번 안 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 전에 양가 상견례는 어렵다고 해도 결혼 전에는 우리 딸도 자네 부모님은 한번 만나야지. 그게 도리야. 엄마 말에 예비 남편은 웃으면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건 성현이랑 제가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마 며느리 엄청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된다만 그래도 어른들 너무 배제하지 말고 의논하면서 준비했으면 하네. 자네도 한국에 가족이 없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어려워 말고 얘기하게. 알았지? 엄마는 남자친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실은 그때 반반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 깨지고 나서 말씀하신 건데 말할 때 사람 눈을 안 보고 자꾸 말을 바꾸는 게 뭔가 석연찮았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셨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사람 보는 눈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거짓을 연기하는 사람 알아채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넌지시 이런 걸 묻더라고요. 갑자기 제 집으로 들어오는 걸 다시 생각해 보자며 전세 보증금을 빼자는 겁니다. 자기야, 그냥 자기 지금 사는 집 말이야.
보증금 빼면 안 될까? 굳이 돈을 왜 전셋집에 묶어놓는 거야? 보증금 싼 데서 월세 살고 그 보증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면서 돈 굴리자. 그럼 2년 만에 우리 큰 돈 벌 수 있어. 생각해봐.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 얼마 주지도 않지만 주식으로 수익 내면 한 달 만에 큰 돈 벌 수 있는 거야. 뭐? 투자? 글쎄,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주식이니 뭐니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내 주위에도 하는 직원들 많긴 한데 돈 벌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 차라리 대출받아 집을 사서 수익을 내면 모를까. 근데 다른 돈도 아니고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를 해? 그건 절대 싫어. 그런 말 할 거면 차라리 자기 사는 집 보증금 뺏어와지 그래? 아이, 그냥 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본 말이야. 아님 많은 거지 왜 그리 발끈해? 내 보증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몇 억인데 그 돈을 무모하게 투자하라는 게 대체 나한테 할 말이야? 다시는 나더러 돈 빼달라는 말 하지 마. 나 정말 이런 걸로 속상한 거 싫으니까. 결혼 준비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죠. 연애할 때는 저에게 다 맞춰주던 사람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돈 문제로 자꾸 싸우게 되더군요. 저는 누구나 말을 안 할 뿐 다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결혼은 그해 가을에 하고 싶었지만 식장 예약이 여의치 않아 이듬해 봄에 하기로 하고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알아보는 식장마다 예약이 찼다고 했던 게 조상님이 저를 도운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재정적인 부분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그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때 몇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된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1억에 월세를 사는 걸로 알았는데요. 보증금은 나중에 제가 전세 계약 끝나면 회사랑 가까운 성남 쪽으로 집을 사자며 그때 보태기로 논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쯤 방을 뺄 거냐 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 걸 깜빡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참,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신없어서 까먹고 있었네. 사실은 이 집 보증금 말이야. 지금 당장은 못 빼. 사업하는 내 친구 알지? 내가 자주 얘기했었잖아.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친구라 우리 집에서도 자주 와서 잔다고. 내가 사업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그 친구한테 빌린 게 7천만 원 정도가 있어. 그래서 이 집 빼면 그 친구 7천 주고 나는 3천 정도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바쁘다 보니 나도 깜빡했네. 저는 남자친구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느닷없이 결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까먹고 말을 안 할 일이야? 자기 그럼 지금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계좌에는 얼마가 있는 건데? 평소에 씀씀이 보면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말 나왔을 때 알려줘. 모르고 결혼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통장에는 돈이 좀 있어. 지금 여유자금 한 500 정도 있지. 그리고 주식 계좌도 2천만 원 정도 있고. 그건 손실 중이라 팔지도 못하니 없는 셈 쳐야겠지.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동안 자기 나랑 만나면서 그런 재정 상태였다면 돈을 쓰지 말았어야지. 왜 허세를 부린 거야? 통장에 고작 500이라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처음에 사업 잘 돌아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 너도 알잖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 들어왔던 거.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었지만. 아, 한국은 조세제도 때문에 자영업자가 살기 힘들어. 그냥 미국으로 가서 살아야 하나? 쓸데없이 말 다른 데로 돌리지 마. 대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뭐야? 도대체 무슨 컨설팅을 하는 건지 알려줘봐. 그러고 보니
나는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때 되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암튼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나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이해해줘. 근데 너도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그래. 잘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정말 손가락 빨기도 하는 거야. 너 걱정할까 봐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친구한테까지 돈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내 사정 좀 알아주라. 그래도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숨기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아직 자기가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고 사는 것도 모르셔. 내가 적당히 둘러댔단 말이야.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작정이었는데 돈 문제까지 있는 거 알면 우리 부모님 결혼 허락 안 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만 당분간 알고 있으면 되지. 최대한 결혼할 때까지 돈 마련해 볼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동안 나를 봐오고도 몰라? 당연히 남자친구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 무의식에서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동안의 제 시간을 부정하기 싫었는지도요. 아무튼 재정 상태를 알고 나서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만약 내가 전셋집을 얻지 않았다면, 부모님 도움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이 결혼은 못할 결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재정 상태를 커밍아웃하고 난 이후 그래도 저는 그 사람 진심을 믿어보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나이 되도록 마음을 좁은 사람이 처음이라 헤어진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저에게 거짓말한 사실은 남자친구의 합리화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그거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 때문인지 저에게 재정 상황을 오픈한 이후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액수의 돈이 아니라 내일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당장 200만 원만 달라. 며칠 있다가 주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20만 원, 또 어느 때는 40만 원. 액수 상관없이 돈 빌려달라는 일이 잦아지니 솔직히 말해 고민이 많아지더군요. 차라리 주면 줬지 빌려달라고 한 돈은 10,000원이라고 해도 돌려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제 돈 100만 원을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불쾌함이 너무도 크다는 것에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란 것이 관련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부탁은 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생각한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솔직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돈 들어갈 일 많은 거 아시죠?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신혼여행이며 웨딩 촬영에 살림살이 하나를 마련한다 해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돈 쓸 일을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외를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가. 그냥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보고 싶어. 나 실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우리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자. 그리고 살림살이는 그냥 네가 쓰던 거 쓰고 나중에 우리 집 사서 이사 갈 때 새로 마련하는 게 어때? 그럼 결혼 비용 많이 아낄 수 있을 거야. 돈을 너무 안 쓰려고 했고 예약금이니 뭐니 전부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쯤에라도 예비 남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저 그 사람이 바쁘다는 말만 믿고 결혼 준비를 저에게 일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무래도 부모님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산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남동생도 결혼식에 맞춰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미리 말해서 알고 있었지만 결혼한다고 하니까 서운해하면서도 축하해 줬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 매형 얼굴도 모른다고 미안해했지만 결혼식 당일에 본다고 안 될 것도 없다고 걱정 말라 했습니다. 동생은 결혼을 이틀 앞두고 자그마치 8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머물고 저 결혼하기 전날 부산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면 이듬해쯤 결혼할 계획이라며 자기 피앙새를 데리고 같이 귀국한 탓에 아마 서울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보름가량 머물며 여행도 하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고요. 결혼 전날 동생이 자기 여자친구와 집에 왔는데요. 저도 몇 년 만에 동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동생은 예전의 어린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고생하며 IT 관련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나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멋진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생은 미국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상견례 때도 예비 남편을 보지 못했다고 엄청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저랑 연년생이다 보니 어쩔 땐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보다 오빠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누나라고 잘 하지도 않고 동급으로 생각하는지 놀리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와 유학생활 같이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돈독하게 지낸 남매 사이입니다.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서 친구들이 보면 신기해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동생이 저 결혼한다니까 축하하면서도 놀리더라고요. 누나, 그래도 결혼한다니까 다행이네. 나는 누나 노처녀로 늙을 줄 알았거든? 대체 누나랑 결혼하겠다는 대인배가 누구래? 궁금해 죽겠네. 이제는 매형이라고 해야 하나? 만나서 누나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절해야겠네. 나중에 누나 흑역사를 매형한테 전부 말해볼까? 그럼 완전 재미날 것 같은데. 누나 전 남자친구 썸 타던 남자들 말이야. 어이구, 야, 너 말 조심해. 너 내 흑역사 얘기하면 여자친구한테 나도 예전에 네가 사귄 여자친구들 몇 명인지 다 불어버린다? 아이, 누나. 제발 그것만은. 알았어. 암튼 내가 내일 매형 만나보고 과연 누나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인지 잘 봐줄게. 누나, 내가 사람 볼 줄 아는 거 알지? 나만 믿어봐. 그나저나 결혼 전에 미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이 이래서 결혼날 처음 본다는 게 참 누나한테 미안하네. 암튼 매형 부모님도 미국에 계신다며? 누나도 그럼 미국 종종 올 거지? 미국에서 또 보면 되겠다. 동생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도 진심으로 제 결혼을 축하해 줬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과 이렇게 장난 섞인 대화를 하면서도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마음고생한 거 털어놓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동생은 분명 결혼을 그만두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고 저를 놀리지 못해 안달이지만 그 누구보다 누나를 생각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나 신혼집은 새로 안 얻고 누나 살던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쓰던 살림살이도 그냥 쓸 거면 매형은 누나한테 완전 거저 장가 오는 거네? 그간 결혼 준비 과정을 대강 듣고 난 동생이 대뜸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동생에게만은 그동안 예비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 엄마한테는 걱정하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결혼 앞두고 이런 말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많이 힘들었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말이야. 어영부영 하는데 결혼식이 내일이라니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 있지. 누나, 원래 결혼 앞두고 여자들은 다들 불안해한대.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나 매형도 아마 같은 마음 아닐까 싶다. 암튼 내가 매형 만나면 누나 꼭 행복하게 해주라고 신신당부할게. 누나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간다며? 다녀와서 매형이랑 술 한잔 천천히 하면서 친해져야겠네. 그래도 친구 같은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된다. 근데 결혼식 날 매형 얼굴을 처음 보다니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하다. 그치?
사진으로 봤는데 뭐 나이에 비해 되게 어려 보이던데? 아유, 사진에는 너무 살이 쪄서 아마 지금이랑 많이 다른 모습일 거야. 결혼한다고 운동해서 살 많이 뺐거든.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 신부 화장을 위해 먼저 예약해둔 샵으로 엄마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동생은 자기 약혼녀와 아버지를 데리고 식장으로 바로 오기로 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참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오늘이 지나면 다 잊고 새 출발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2시간 전에 미리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드디어 남동생 커플과 아빠가 식장에 도착했는데요. 남동생은 처음 보는 매형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형,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누나랑 결혼할 대인배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처음 보는 날이 결혼식 날이라 유감이지만 어쨌든 만나서 반갑네요. 우리 누나 결혼해서 잘해주세요. 성격이 좀 세 보여도 세상 착한 누나입니다. 처남, 진작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유감이네요. 이제 가족이니까 앞으로 자주 보면서 친해지면 되겠네요. 두 사람은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마주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남동생이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계속 예비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런 동생의 눈초리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동생은 잠시 동안 무언가 생각하는가 싶더니 부지런히 누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분째 남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누나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이 사람 확실한 거지? 저는 남동생 말투가 조금 전 인사를 하던 때와는 달리 뭔가 공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러더니만 동생이 예비 남편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그런데 매형, 미국에서 사셨다고 했죠? LA에 부모님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지금 LA에 살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아시겠지만 워낙 한인 사회가 좁잖아요. 매형 부모님도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혹시 LA에서 무슨 사업하다가 한국에 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동생은 어쩐지 매서운 눈으로 예비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예비 남편은 동생이 묻는 말에 대답을 피하면서 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처남. 나는 밖에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해야 하니 일단 나가 있어야겠네요. 이러면서 다급히 신부 대기실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나가려는 예비 남편의 팔을 턱하니 붙잡더라고요. 잠깐만요, 매형. 아직 내 말 안 끝났는데요? 매형 한국 이름이 김상현이라고요? 이상하네. 제 친구 놈은 매형을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네요. 나도 그렇고요.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남? 나 이만 나가볼 테니까 누나랑 더 얘기 나눠요. 저는 갑자기 뭔가 무례해진 동생에게 놀랐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그러자 동생은 예비 남편의 팔을 잡은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아무래도 이 결혼 엎어야겠다. 세상 참 좁네. 어쩜 이런 우연이 있지? 왜 하필 우리 누나야?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해야 결혼을 없든 말든 하지. 동생은 대답 대신 예비 남편의 팔을 확 뒤로 꺾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와, 이 자식 여기서 잡네. 누나, 이놈 이거 완전 질 나쁜 사기꾼 놈인데 미국에서 감옥 갈 놈이 왜 한국에서 누나랑 이러고 있냐? 뭐? 결혼? 이 자식이 누구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결혼이야. 우리 누나 돈 싹 다 들고 튀려고. 이 자식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큰 그림 그리고 아주 대형 사기를 쳤어. 팔이 뒤로 꺾인 예비 남편은 억하는 소리를 내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 처남!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 거지? 난 처남이 초면인데 꼭 어디서 날 본 것처럼 말하네. 내가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 그러는가 본데 일단 이 팔부터 놓고 얘기하자. 그래, 성현아. 일단 그 사람 팔 놔줘. 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봤길래 그래? 그런데 남동생이 해준 말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누나, 이 자식 LA에서 되게 유명한 사기꾼 놈이야. 뭐? 김상현?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데니 정이었어. 이 자식 업체 재정 컨설팅하는 놈인데 교묘하게 돈 많고 사업하는 사장들에게 접근한 다음에 돈 갈취해서 먹고 튄 놈이라니까. 내 친한 친구 한 명도 이놈한테 사기 맞아서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놈 같이 잡아주려고 탐정 고용하는 비용까지 도와줬었어. 미국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경찰을 고소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이 자식이 미국에서도 망쳤는 줄은 몰랐네. 근데 왜 하필 우리 누나냐고, 누나! 이 인간 이거 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저는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부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정말 네가 본 그 사기꾼 놈이 맞아? 확실한 거지? 확실해. 이놈 당황하는 거 보라고. 누나, 이 결혼 취소하자. 지금 빨리 친구들 연락해서 결혼 취소하라고 알려. 오신 분들은 식 안 올린다고 안내하고 식사만 하고 가라시면 돼. 축의금 안 받으면 되는 거야. 남동생이 예비 남편의 실체를 폭로하는 순간 예비 남편은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 입에서 뭔가 변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 어디 한번 말해봐. 내 동생 말이 맞는 거야? 제발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 당신 정말 사기꾼인 거면 대체 한국에 와서 나한테 접근하고 결혼까지 한 이유가 뭐야? 왜 하필 나냐고. 미국은 다시 못 가니까 여기서 살아보려고 한 거지. 암튼 미안하게 됐다. 나는 거기 일은 싹 잊고 새 출발하려고 했어. 절대 너 재산이나 돈 노린 거 아니야. 저기 일단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래? 설명은 무슨. 우리 결혼 안 하면 그만인 거야. 결혼하고 나서가 문제지. 이깟 결혼식 안 하는 게 뭔 대수라고. 차라리 잘 됐다.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느낀 거 많았는데 이제 다 납득이 되네. 당신은 나 만나게 된 모임도 일부러 여자 꿰내려고 한 거였구나. 똑똑한 거랑 남자 보는 눈은 정말 상관없나 보다. 왜 하필 내가 저런 인간을 골랐을까? 저는 머리에 쓰고 있던 면사포를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어젖히고 맨발로 드레스 자락을 손을 든 채 신부 대기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비 남편 놈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내 손을 그런 놈에게 더럽히긴 또 싫더군요. 그런 내 심정을 어찌 알았는지 제가 그 인간을 지나치자마자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야, 이 사기꾼 놈아! 나중에 고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일단 나한테 몇 대 좀 맞자. 이 미친놈이 어디서 우리 누나 인생을 망치려고 해? 새로운 먹잇감 탐색하다가 우리 누나가 걸린 거냐? 너 가만 안 둬. 이대로 당장 나한테 몇 대 맞고 경찰서 가자. 아주 그동안 죄진 거 한국에서 다 갚아봐라. 누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 사기꾼 놈 잡아 쳐넣어야겠다. 잠시 후 퍽퍽 소리와 예비 남편 놈의 비명 소리가 차례로 들리더니만 몇 대가 아니라 한참 동안을 맞는 듯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엉망이 된 채 드레스를 들고 맨발인 채로 신부 대기실을 나와 걸어오는 걸 본 부모님은 엄청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만 아빠는 비명소리가 나는 신부 대기실로 황급하게 들어가셨고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만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울면서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벌어진 힘을 다물지 못했고 거의 쓰러질 뻔하셨는데요. 그런 정신으로 지인분들에게 용케 연락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축의금 안 받고 식사만 하시도록 안내할 계획이었는데요. 다행히 식이 1시간이나 남아있던 탓에 미리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결혼 취소를 하게 된 거라 당분간 남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직장에 가서 결혼 안 했다는 말을 어찌할지 축의금 봉투 돌려줄 생각을 하니 창피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로 했네요. 쪽팔림은 잠깐이니까요. 아빠도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대로한 아빠는 때리지만 않았을 뿐 예비 남편을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신부 대기실에서 동생에게 몇 대 맞은 그 인간이 뛰쳐나왔습니다. 저랑 엄마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남동생이 이미 따라 나와서 달려가는 그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도 그날은 사기꾼 놈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1층으로 내려가려는 찰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 2명을 보고 도망가는 걸 멈추더군요. 동생은 경찰에게 뭐라 설명을 했고 그놈은 저와 더 얘기를 나눌 것도 없이 경찰에게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놈 얼굴 본 마지막이네요. 알고 보니까 동생이 그놈을 혼인빙자 사기, 금품갈취에 미국에서 사기친 걸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찰이 진술서를 쓰라는 말에 한번 가긴 했지만 그놈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는다고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남동생 덕에 인생 망칠 뻔한 결혼을 안 하게 되었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신혼으로 쓰려던 집에서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기 손으로 결혼 엎은 걸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제 인생을 구제해줬다면서요? 누나, 내 덕에 인생 망칠 뻔한 거 살아난 줄 알아. 혹여나 그놈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왜냐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 그 자식이 미국에 부모가 있으면 그딴 식으로 남 등쳐먹고 다녔겠냐? 내가 알기로는 한국 어디 깡촌에서 산다고 들었어. 자기 부모 창피하니까 그렇게 꾸며댄 거지. 그래, 네 덕에 결혼 취소하고 파혼했으니 고맙다. 이제는 그놈 죗값 치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 미국 돌아가도 피해자들 진술서랑 피해본 금액 증명하는 서류도 다 만들어줄 수 있지? 남동생은 꼭 그놈이 죗값 치르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소식을 알려드리면 일단 그놈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모든 게 사실이고 증거가 있으니 아마 교도소를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이 깨진 충격도 충격이지만 제가 그런 인간에게 속았다는 게 열받고 어이없어서 한동안 얼빠진 채 지내는데요. 이젠 그 기억 훌훌 털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고 좋아한 사람이니 배신감이 커서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어렵겠지만 다 잊고 나중에라도 좋은 남자 만나고 싶네요. 뭐 지금 당장은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요. 아무튼 저처럼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어이없이 당하기도 하고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한다지요. 사람 마음을 이용해 눈이 멀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결혼할 때는 꼭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그런 놈을 못 알아봤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정말 가족이 최고인가 봅니다. 결혼할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잡아내주니 말입니다. 제가 남자 보는 눈은 없어도 조상복도 있고 동생복은 확실히 있나 봅니다. 지금까지 제 넋두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